오늘 말씀드릴 게 그 사주를 보는 기본, 가장 기본적인 거. 일단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초를 한다고 뭐 각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씩 배우다 보면 사주를 도대체 전체적으로 딱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본 어떤 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주를 진짜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걸 모르고요. 사주 자체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기본 틀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사주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다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주를 이제 보려 그러면 사주잖아요. 사주니까 뭐예요? 주가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오른쪽에 월, 일, 주 그래서 연주, 태어난 해고요. 월주, 태어난 달. 그 다음에 일주, 태어난 일. 그 다음에 시주 그래서 태어난 시. 이렇게 네 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 연주든 월주, 일주, 시주든 요 위에 있는 거죠. 요 위에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거야. 색깔이 좀 그러네. 위에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야? 이거를 천간 그래요. 천간. 간이 붙는 거예요. 천간에서 하늘에 있는 거라 천간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연주의 위에 있는 걸 연간, 월주의 위에 있는 걸 월간, 일주의 위에 있는 걸 일간, 시주의 위에 있는 거를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건 잘 안 쓰고요. 일주에 있는 거 일간 요런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주는 좀 중요하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라 그럴까요? 천간 요건 지지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지지라고 해요. 지지. 애기들 지지 더러운 거 만들 때 지지 그 지지의 의미는 아니지만 발음은 지지예요. 지지.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지지라고 합니다. 뭐 다른 거 뭐 필요 없고 일주의 밑에 있는 거 일주의 밑에 있는 글씨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일지 그럽니다. 일지. 요 위에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일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사주팔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일단은 4개,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사주라 그러고요. 팔자 그러잖아요. 사주팔자 우리가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4개의 주와 8개의 글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8개의 글자 그래서 사주팔자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사주를 이제 여러 가지 기초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사주를 어떻게 보냐면 사주의 연주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사주 공부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사주 공부는 사주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이 좀 갖춰져야 돼요. 머리가 좀 좋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야 한다. 사주 공부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가 나쁘면 사주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좀 좋아야 된다라는 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머리가 조금 둔하다 싶으면 사주를 공부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두 번째, 머리가 좋은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이과적 머리와 이과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요. 거기다가 뭡니까? 철학적 사고력도 가지고 있어야 돼. 인문학적
철학적 사고력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사주 공부를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과적으로 뭐 자기가 수학을 잘 못했다 그러면 사주팔자 공부 안 하는 게 좋아요. 수학적인 개념도 많이 들어갑니다. 사주팔자는. 그 다음에 철학적 사고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인간,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둘 사이의 어떤 복잡한 연관관계에 의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과적 사고만 있고 철학적 사고가 없으면 이 사주 공부 못합니다. 반대로 철학적 사고만 있고 이과적 사고가 없으면 또 못해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이과적 사고력도 머리가 좋지는 않는데 나 수학은 잘했어요. 이과적 사고력은 이제 없는데 철학적 사고력은 있고 문과지만 난 수학은 뭐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수학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수학 공식을 달달달 외워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학은 만점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의 공식을 달달달 외워서 그냥 한 거죠. 사주팔자도 공식처럼 해석해서 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있기는 맞지 않아서 문제지. 그래서 결국은 사주팔자도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공식만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사주팔자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철학적 사고를 깊이 있게 해야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주팔자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지만 사주팔자를 제대로 볼 수가 있고요. 사주팔자 공부하는 어떤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가 없다. 그러면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 안 하시고 다른 취미에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는 뭐 머리가 좋지 않지만 이과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가 없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시면 하시면 되죠. 본인의 선택이니까. 다만 스트레스, 공부하시면서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지만 받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공부하시면 그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이과적 사고력, 철학적 사고력이 있으면 좀 깊이 있게 공부해서 사주팔자를 제대로 잘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이게 100%인 학문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이것만 가지고 사람의 인생 팔자를 완벽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100%인 학문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명리학을 아무리 디립다 파더라도 사람의 팔자를 40% 이상 제대로 이게 적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 한 40% 정도 제대로 공부했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40% 정도 맞출 수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돈 받고 이거를 자기 직업으로 돈을 받고, 직업은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거죠. 돈을 받고 직업으로 하는 거는 구업 짓는 거예요. 구업. 죄 짓는 거라고. 구업. 그러니까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인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40%밖에 아주 제대로 이과적 사고력, 철학적 사고력이 있어서 제대로 공부해도 40%밖에 못 맞춘다고요. 근데 40% 아는 거 가지고 그냥 자기가 무슨 도사인 양 돈 받고 이렇게 구업을 지으면 안 좋아요. 굉장히. 그죠? 본인한테도 안 좋고요. 그거는 어떤 그 신의 영역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죄값이 아니고요. 인간 사회에서 돌아가는 어떠한 룰에 의해서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게. 네, 그래서 만약에 사주 공부를 한다 그러면요, 취미로 하세요. 그냥 취미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직업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즐기면서 사주 공부하면 좋습니다.
즐기려면, 적어도 즐기려면 이과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머리도 좀 좋아야 되고요. 머리가 굉장히 둔한데요, 공부해 봐야 제대로 분석도 안 될 뿐더러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주 공부 하다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사주 공부 정말 뭐 바보도 다 공부할 수 있다, 굉장히 쉽다라고 해서 현혹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심도 깊은 어떤 철학적 사고력과 이과적인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직업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하더라도 그냥 즐기면서 취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는데 이 연주에 해당하는 거는 뭔가 하면요. 연주는 태어나서요. 태어나서 한 20세 정도까지의 운을 봅니다. 연주를 가지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월주는 결혼하기 전. 결혼은 21세 이후부터 결혼 전까지는 월주를 가지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주는 결혼 후에서 여기 50 정도까지. 결혼한 후부터. 이게 정확하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결혼 후에서 어디까지요? 50세 정도까지를 요거 일주를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누구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의 일가를 이루었을 때 자기의 역량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역량으로 뭔가를 이루어지는 시기, 요걸 일주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후부터, 결혼 늦게 하면 일주, 결혼 늦게 하면 그 늦게 한 시기, 그 이후부터 50세까지 영향을, 일주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50세에서 죽을 때까지, 노년, 죽을 때까지의 오늘 시주를 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다 봤을 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할 것 같죠? 일주가 그냥 자기 주체적으로, 일주는 왜냐하면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시기니까. 그런데 일주가 좋으려면요, 일주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전부터 근데 뭔가 바탕이 좀 잘 일구어져 있어야지 일주 때 활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주하고 연주의 그런 영향력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틀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주는 뭘 가지고 보냐면, 이제 대운하고 이제 세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거니까 필요 없고요. 일단 그러니까 대운, 세운을 우리가 운이라고 해요. 돌아오는 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해에 따라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이제 해가 지남에 따라서 운이 바뀌잖아요. 그 운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원래 타고난 본 운이 있고요. 본 어떤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본 운이 있고, 주변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서 자기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거나 자기의 어떤 성질들이 변화되는 것들, 그 관계에 의해서 사주를 풀이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의, 그래서 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의 원래 사주의 틀, 본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는 거요. 운이라는 것은 세월에 따라서 이제 주변의 환경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환경.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대운, 세운도 이제 나중에 이제 곧 뽑는 걸 배울 건데, 대운, 세운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자기의 본 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보는 거예요. 사주 볼 때. 그 다음에 이걸 반으로 딱 잘라서요, 이쪽 월주와 연주는요,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라고, 이거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시주와 일주는 자기가
일주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결혼 이후라 그랬죠. 결혼 이후에 자기가 일가를 이루잖아. 그 일가 자기 중심의 어떠한 가정에서의 생활이나 환경 변화 이런 것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자기 자신의 어떠한 성향이랄까, 사건 사고 환경이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 특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건 주변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쪽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자기의 지금 주변 환경이 이러는데 자기는 지금 이 상황이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위에 여기 있는 글씨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죠? 천간이라고 했잖아요. 천간에는 10개의 글자가 있어서 10천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건 지지죠. 지지라고 했잖아요. 지지에는 12글자가 있어서 12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12글자와 12개의 글자와 그 다음에 10개의 글자, 요거는 영어의 알파벳처럼 사주팔자 명리학의 알파벳처럼 명리학의 알파벳이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10개, 12개, 총 22개의 글자를 명리학의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글자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각 글자마다 총 요거 두 개 다 합하면 글자 개수가 어떻게 돼요? 22개인데, 그죠? 이 22개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각 글자마다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중심 개념이 있습니다. 중심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금 알아둬야 돼요. 암기하듯이. 알파벳을 기억하듯이 각 글자에 10개에 해당한, 각 글자마다 10개 정도의 중심 개념이 있어요. 중심 의미. 그 글자가 의미하는 직업이 있고, 그 글자가 의미하는 그 글자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 글자는 검사를 의미한다. 그 글자는 뭐예요? 물을 의미한다. 그 글자는 뭐예요? 재물을 의미한다. 그 글자는 뭡니까? 농사를 의미한다. 그 글자는 뭡니까? 재벌을 의미한다. 그 글자는 뭡니까? 돈을 의미한다. 식량을 의미한다. 이런 거. 그 글자는 뭐예요? 교통사고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글자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글자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제 수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그러면 자는 물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주 공부 못해. 그죠?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하면은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은 거. 씨앗의 의미도 있고요. 겨울의 의미도 있고요. 예? 바람 핀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겁니다. 각 글자마다 먼저 10개에 해당하는 어떤 중심 개념의 글자를 이미 이해하고요.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생각을 발전시켜서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응용은 이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기초를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통변을 하면서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하는 방법까지 좀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22개의 글자를 여러분들 끝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계성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12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12운성에 대해서 배워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얘와 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좋다, 무조건 이건 나쁘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머리 좋아야 된다고. 사주는 굉장히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인 거라 상대적인 걸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를 주체로 했을 때 나하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있다. 나하고 어머니 관계가 엄마가 나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라고 합시다. 그럼 어머니가 나쁜 존재인가요?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스트레스 주니까 나쁜 존재가 될 수 있죠.
근데 어머니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굉장히 잘해. 그럼 도움을 주는 존재죠. 예?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하고 베푼단 말이야. 그럼 도움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 다른 사람 입장에서 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럼 나하고 이 다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돼? 엄마가 이 사람한테 잘했으니까 이 다른 사람은 자기한테, 나한테 잘해주겠죠? 그럼 나한테 다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겠죠?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얽혀요.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근데 스트레스를 주는 그 이유가 또 따로 있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죠? 안 그러면 뭐 잘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높은 지위를 얻으라고.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뭐 잔소리를 하고 뭐 이제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싫은 거죠. 그죠? 그래서 관계성에서 어머니가 싫지만 어머니의 의도는 얘한테, 나한테 좋은 의도잖아요. 그죠? 나한테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어머니는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잘해주는 데는 뭐 어머니의 뭐 성격이 워낙 좋아서 그렇게 잘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 내 자식한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 나 자식한테 또 좋은 게 돌아오겠거니라는 기대에 의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베푸는 거가 결국은 나한테 좋은 거죠. 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베품을 받았으니까 또 베풀어야 되고, 근데 이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나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둘 사이에 어떤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상대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얽힌 거예요. 그리고 주변 환경들이 또 있고, 정치적, 뭐 사회 같으면 정치적 환경도 있겠고요.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적 환경들도 굉장히 변화되죠. 거기에 따라 우리 뭐 어머님이든 나 자신이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도 생각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수준이 아니고요. 굉장히 다차원의 어떠한 상대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재운이 있어. 이건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공부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야. 재운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운이 있으면 또 나쁜 게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이 안 좋거나 건강운이 안 좋으면 돈 벌으면 뭐예요? 다 병원비로 꼬라박는데. 그래서 재운이 있다. 나는 관운이 있다. 관운이 있으면 뭐예요? 높은 지위에, 그래서 뭐 자기가 뭐 높은 지위에 진짜 관직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관직에 올라서 뭐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뭐 관운이라든지 건강은 재운이 있다고 해서 건강만 좋으면 뭐예요? 능력이 없어. 일을 못해. 배고파. 굶어.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좋고 나쁜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좋다고 좋아하고 뭐 나쁘다고 슬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를 배우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좋고 나쁨은 굉장히 상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구나 다 좋고 나쁨이 사주에 섞여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내 사주가 좀 기구하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내 사주 좋다 행복하다 그래서 너무 희희양락 거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배우는 게 나는 사주 배우는 이유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12운성 사주 이제 그걸 분석을 하려면 12운성을 알아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고요. 상대적인 그런 상대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신살, 12신살 정도 이제 알아둬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이나 충이나 형 정도, 요 세 개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합충형이 일어남으로써 글자 간에 합충형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 좋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십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십신은 뭐예요? 육친 관계도 좀 알 수 있거든요. 십신을 보면. 그럼 아버지가 어떤 글자는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다. 어떤 글자는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다. 어떤 글자는 나에게 있어서 마누라다. 어떤 글자는 나에게 있어서 뭐야? 아들이다, 딸이다. 뭐 이런 글자가 있어요. 네, 그런 글자가 내 사주 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얘가 어떻게
어떻게 잘 되어 자라나고 내가 어떻게 영향을 또 주어야지 좋은 영향을 미쳐서 잘 사주 내에서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사주를 보는 틀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을 보면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가리키는 해, 기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주와 연주는 우리가 주변 환경,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일주와 시주는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운송을 통해서 글자 간의 관계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십신의 개념, 그 다음에 뭡니까? 신살, 12신살 여러분들 공부해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고요. 12운송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글자 간에 뭐야? 청간이나 뭐 지지나 합이나 충, 그 다음에 형 관계가 성립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어떠한 에피소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서 보는 게 사주 보는 관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보려고 그러면 기초 과정에서 글자도 일단 알아야 되고요. 글자가 청간에는 뭐야? 10천간이고요. 천간. 지지에는 우리가 12글자 있다고 그랬죠. 총 다 합해서 22개의 글자 있는데 그 각자 22개의 글자 각각 뭐 10가지 의미들이 좀 있다고 그래서 기본 의미들이 그런 것들은 좀 암기하고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10가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뭐요? 뭐 50가지, 100가지 의미들을 확장해서 응용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사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응용해서 본다 하더라도 명리학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정리하면 명리학은 100%인 학문이다, 아니다. 100%인 학문이 아니다. 이거로 이제 명리학을 아주 그냥 주구장창 정말 능통하게 한다 하더라도 40%밖에 인간의 운명을 우리가 볼 수밖에 40%밖에 못 본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섣불리 직업으로 삼지 말고 돈 받고 봐주는 거 직업이라고 그러죠. 직업으로 삼지 말고 뭐야? 즐기면서 뭐야? 취미로 공부를 해라. 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취미로 즐기면서 하실 분만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기면서 취미로 하실 분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직업으로 하실 분은 하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구업 짓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유는 구업 때문에 그래요. 구업 때문에. 구업 찍으면 이거는 뭐 신의 영역에서 뭐 이렇게 뭐 인간 공부를 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인간의 어떤 룰, 인간사에서, 인간 세상에서의 룰에 의해서 자동스럽게 이렇게 구업을 지어서 제 값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살면서. 안 좋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원리고요. 그러니까 구업 짓지 말고 40%밖에 모르면서 남한테 이런 도사인 척 하면서 돈 받고 너의 운명은 이래, 내 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로 참고만 하고요. 이런 쪽으로 가면 좋다 정도의 안내는 좋겠지만 괜히 뭐가 안 좋아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도사 비스꾸리하게 이렇게 남을 겁박하듯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즐기면서 취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초 어떤 사주 풀이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기초 강의를 갖다 조금씩 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